여러분 안녕.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6단원 통계 자료의 해석과 정리에 대해서 개념 정리 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트 1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먼저 별량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별량이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별량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수로 된 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오늘 홍쌤이 사용할 자료를 적어 놓았어요. 이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바로 첫 번째 방법이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첫째,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해줘야 돼요. 이 경우에서는 선생님이 10의 자리는 줄기로, 1의 자리는 잎으로 사용할 거예요. 둘째, 줄기를 적을 때는 작은 수부터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적어주는 겁니다. 셋째, 잎은 작은 수부터 가로로 써주는 거예요. 이때 중복되는 거는 여러 번 써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줄기와 잎 그림을 완성시켜 보면 짠! 이렇게 되겠죠? 확인해 보면 줄기는 작은 수부터 세로로 잘 나열되어 있고 잎 역시 작은 수부터 가로로 잘 나열되어 있네요. 추가로 중복되는 것은 여러 번 잘 적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별량과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 도수 분포표입니다. 먼저 오늘의 자료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짠!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미리 그려놨어요. 이걸 보면서 왔다 갔다 설명해 볼게요. 먼저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 표에서 봤을 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즉 이렇게 3개가 계급이 되는 거예요. 또 이 계급의 구간의 너비를 우리는 계급의 크기라고 합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20 이상 30 미만이라는 계급, 즉 30에서 20 뺀 10만큼이 계급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요. 또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우리는 도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10 이상 20 미만의 도수는 요렇게 4가 되는 것이죠. 추가로 계급값이란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각 계급마다 가운데 값이 바로 계급값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 이상 40 미만의 계급의 계급값은 30과 40의 평균인 35가 그 계급값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도수분포표 한번 봤는데 이 도수분포표를 그릴 때 가장 주의할 점은 계급의 크기를 적절하게 잘 짜야 하고요. 딱 깔끔하게 정한 계급의 크기를 모든 계급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추가로 이 도수분포표는 자료의 분포는 알기 좋지만 이 정확한 자료의 값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도수분포표 정리해 봤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3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여러분 영어가 나와서 당황스럽죠?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먼저 우리의 자료와 도수분포표는 선생님이 조금 쉽게 수정을 했습니다.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떤 관계냐 하면 이 도수분포표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게 히스토그램이고요. 이렇게 빨간색 다각형으로 나타낸 것이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이 하얀색 직사각형 히스토그램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이 히스토그램에서는 구간이라는 이 연속성 때문에 이 직사각형들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히스토그램과 이 도수분포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넓이의 합 공식을 꼭 알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얀색 직사각형 히스토그램의 넓이의 합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 3칸의 경우에는 가로는 10, 세로는 3이 되겠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가로 같은 경우에 결국 계급의 크기이고 세로는 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다 해서 더하지 말고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들 전부 한 줄로 세우면 우리 똑같잖아요. 결국 그 결과값은. 그러면 10 곱하기 결국엔 12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 이렇게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공식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빨간색 도수분포 다각형의 경우에는 이 굉장히 힘들게 생겼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얀색 히스토그램에 삐져나온 하얀색 부분들을 잘라서 이런 공간들을 채워 넣어주면 결국에 하얀색 히스토그램이나 빨간색 도수분표
다각형이나 그 넓이의 값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이 뭐만 알면 된다고요? 여기 있는 이 공식만 알면 된다는 것 기억하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히스토그램의 넓이의 합은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랑 언제나 똑같고 그 두 녀석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의 총합 곱하면 그냥 그게 정답이라는 것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거는 선생님이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4 상대 도수입니다. 먼저 상대 도수란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 도수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 뜻을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도수 대 총합이라는 거 우리 비와 비율 6학년 때 배웠죠. 이것은 즉 총합분의 도수라는 분수로 만들 수 있고 상대 도수에서는 분수로는 잘 안 쓰고 소수로 사용합니다. 해서 상대 도수에서는 이 공식을 꼭 기억해둬야 돼요. 상대 도수는 총합분의 도수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 상대 도수, 그 다음 총합, 그 다음 도수에서 하나를 x라는 미지수로 놓고 문제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상대 도수는 왜 필요한 걸까요? 상대 도수가 필요한 이유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상대도수를 활용해서 상대도수 분포표도 그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 그렸던 내용들과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또 추가로 공학적 도구나 뭐 이런 것들 다뤄봤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뭐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 다뤄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도 선생님이 다루기 조금 어려워서 과감하게 뺐습니다.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거기는. 자, 그럼 이렇게 상대도수까지 마무리했네요. 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그 6단원 통계, 자료의 해석과 정리에 대해서 개념 정리해봤고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다 잘 아는 것 같고 막 다 이해한 것 같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일 이해가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외울 것은 외우고 문제를 무지하게 풀면서 익혀가시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럼 우리 중학교 2학년 수학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건강 조심하고 언제나 열공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